무슨 얘기인지 거기 분석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. 적어도 그 이후로는 무슨 뭐 갈등이 있다거나 의견이 다르다거나 어떤 이슈가 튀어나와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그게 없잖아요. 며칠 됐다고.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온 지 며칠 됐다고 갈등이 있었겠어요. 그러니까 놀랄 일이었죠. 갈등 디올 백이 아니고 디올 파우치다. 이게 길어지니까. 그럼 그냥 파우치로만 해주시고. 그럼 이제 뭐 의미가 있어요? 디올백이 이미 입에 익었는데. 이거지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봉합됐냐 얘기가 있어요. 밥만 먹은 건 아니죠. 민생 얘기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떤 방송에서 그랬어요. 아니 중요한 얘기를 놔두고 중요한 얘기가 뭐 사실 민생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현안인 이 디올백과 이 공천 요 얘기를 안 하고 민생 얘기만 했으면 우리가 이제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중요한 이걸 얘기하고 딴 얘기만 하면 화 안 풀렸다는 얘기잖아요. 그거 아니냐 이런 얘기. 첫째는 디올 백이 아니고 디올 파우치다. 이게 길어지니까. 그럼 그냥 파우치로만 해주시고. 그럼 이제 이제 뭐 의미가 있어요? 아니 제가 이런데 칼같이 저는 알거든요. 이런 말을 해야 돼요. 디올 파우치가 파우치라고 맞아. 하면 디올 파우치가 정확한데 그냥 파우치라고 그래 그냥 뭐 디올이야. 디올 파우치라고 하려면 제가 저 시사인에서 요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글자 수 때문에 리듬이 안 타져요. 디올 파우치라고 하면. 파우치는 백 아니에요? 다르죠. 네, 좀 다르죠. 좀 달라요? 다른데 그래서 디올 파우치라고 자꾸 강조하는 게 디올 파우치가 음율이 잘 안 나오니 파우치가 되거든요. 일단 디올이라도 빼보려고 빼려고 그러는데. 그죠? 저는 그래야 공천을 받아요. 파우치도 세 글자, 디올백도 세 글자. 자. 그럼 뭐 디올백이 이미 입에 익었는데. 이거 하여튼 뭐 그런데 일단 그럼 이제 그날 2시간 오찬을 하고 37분 동안에 집무실에서 또 담소를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2시간 37분 동안 민생 얘기만 했느냐 뭐 그런 의미인데 뭐 그러진 않았겠죠.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인 거를 봐야 되겠죠. 무슨 얘기하는지는 거기 동석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. 예. 적어도 그 이후로는 무슨 뭐 갈등이 있다거나 의견이 다르다거나 어떤 이슈가 튀어나와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온다는 그게 없잖아요. 그게 중요한 거죠. 며칠 됐다고. 한 며칠 됐다고가 아니라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온 지 며칠 됐다고 갈등이 있었겠어요. 그러니까 놀랄 일이었죠. 갈등이라는 거는 한순간에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처럼 매체가 많고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결국은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이 봉합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. 미봉이죠. 미봉. 네. 봉은 봉인데 미봉이다. 풀도 살짝 붙여놓은 것 같아요. 아니 오바로크지. 오바로크. 두 번. 풀도 살짝 붙여놨는데. 일단 이게 약간은 미봉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저도 우리 저기 용방불편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왜냐하면 이 디올 파우치 딱 이때만 제가 해드릴게요. 디올 파우치 공천이 있으니까 디올 파우치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. 우리가 그렇죠.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도 그렇고 이수정 교수도 그 전에 그랬었고 계속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. 그러니까 용산에서. 당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를 전달한 거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뭐 방송사하고 뭐 뭐라고 하나 인터뷰를 하든 대담을 하든 그 과정에서 의사표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? 뭐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걸 기다리는 과정이죠. 하긴 할 거다. 네, 일단 공은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실에 관련된 사항이지 의사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봐요. 공을 너무 오래 갖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. 그건 이제 빨리 털어야 되는데. 뭐 그 점은 대통령실에서 잘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서로가 그 정도는 알잖아요. 제가 김용남 의원님한테 이게 보스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따질 거 있으면 따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들어오라니까 우리가 또 들어가야죠. 아니 뭐 길게 논할 필요도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게 완벽한 봉합이 될 수가 없는 게 디올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공천 문제가 있잖아요. 다만 이게 금방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.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꽂으려고 했던
사람들 중에 상당수, 특히 직전까지 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윤석열 라인이 한동훈 라인이에요. 결국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. 그래서 양자 간의 의견 불일치가 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겹쳐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만약에 주진우 그렇죠. 비서관, 네. 이원모 비서관. 아니 그러니까 네.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. 다 이게 윤석열 라인이 한동훈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 합치가 쉽게 될 거예요. 근데 다만 아닌 좀 갈리는 부분 예. 그거는 이제 3월 달쯤 터지지 않을까. 그건 조금 최대한 뒤로 밀어놨다가 그 부분은 조율하다 이제 하다가 수가 넘어갈 있겠죠. 수 있게끔 이제 합치가 안 될 수 있겠죠.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안에 계시니까 근데 맞아요? 그 예를 들어 세속적으로 표현을 할 때, 해석을 할 때 대통령실이 바라는 어떤 공천 명단과 당에서 생각하는 공천 명단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. 똑같아요. 아니 어디서 다르겠냐는 말이에요. 적어도 대통령실이든 지금 당 비대위 입장에서도 또 일치하는 게 뭐냐면 현역 의원을 좀 많이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. 그 부분에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어느 지역에 누구냐 이런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서 뭐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걸 시스템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? 예,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들었어요.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귀 쫑긋이잖아요. 들었는데 저 얘기해줘. 대표적인 게 윤희숙 전 의원이에요. 아, 윤희숙 누님. 윤희숙 누님이 이번에 중구 성동갑에 이제 손을 이렇게 이런 분이 있어요. 이게 경제 누가 살릴 겁니까? 라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. 근데 윤희숙 비대위원이 윤 정부를 엄청 까왔거든요. 사실 좀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비판적이었어요. 살짝. 살짝쿵? 살짝. 살짝쿵. 근데요?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붙인 땅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의심받고 내가 이거 안 해. 그거 의원직까지 던진 분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이제 약간 체면이 크다고요. 근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좀 잘못한 건 그래도 바른 말을 했는데 그 지역구가 누구냐면 권오현 아시죠? 거기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이분이 원래 거기 나가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이분이 캠프 때부터 법률부순위 부위원장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좀 잘 서포트했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놓고 그냥 무시하고 약간 이런 게 세속적인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거예요. 약간 중량감이 아니, 떨어져요. 세속에 살고 있는데 세속적이지.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행정관들이 한 40~50명 나왔단 말이에요. 네. 행정관을 폄훼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잖아요. 총선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뭐겠어요. 당선 가능성이 이거예요. 당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듣는 권오현 전 행정관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. 기분 나쁘죠. 본인이 경선이든 뭐든 해서 경쟁해서 이 자리를 뺏어야 되는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할 텐데 당대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준 것처럼 얘기를 했다. 그런데 분명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어요. 내가 그 정도 비난이라면 내가 감수하겠다. 당대표가 판사처럼 아무 말도 안 해야 되느냐.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. 근데 원래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맞아요. 그게 원래는. 원칙이고 그렇게 해왔어요 그 전에. 공관위원장이 있으니까. 네. 아니 그리고 전략공천이 되기 전에는 공관위원장도 사실상 내락된 것처럼 얘기한 적은 없어요.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게는 안 했어요. 지금 이번 공천이 시한한 공천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뭐 공정하게 하겠다. 이미 공정은 깨진 거지. 아니, 제가 비대위원장이 손 번쩍번쩍. 수원에서도 그리고- 박문규 그러니까 전 장관은 이미 공정한 공천 내지는 공정한 경선은 애시당초에 깨진 거예요. 깨졌다. 이거는. 제가 그 한이 윤희숙, 있어요. 임종석 발언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. 아. 그게 중성동 가면은 이제 윤희숙이 나오는 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면서 이제 부가적으로 덧붙인 말 중에 지금 민주당에서 민생을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임종석이 잘 살리겠습니까? 윤희숙이 잘 살리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아니, 예를 그러니까 든 그 얘기가 그 얘기지. 그러니까 그게 자 중성동에는 이 그러면- 사람이에요. 중구 성동 저 갑에 윤희숙이 잘 살릴 겁니다 해놓고 공천을 안 줘. 이것도 코미디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럼 코미디죠. 경제를 아니, 그리고- 안 살리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권모 행정관은 꼭 경제를 죽인다는 보장이 있어요? 그런 말 한 적은 경제랑 없죠. 안 친한가?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사람 얘기는 이런 방구 얘기도 안 나오고 한 사람 얘기만 아니 그렇게 발언의 하냐고. 맥락 그 사람 변호사잖아요. 경제 얘기하다 몰라, 나오는 변호사인지 얘기라니까. 변호사예요. 변호사라고. 변호사는 경제 변호사시잖아. 그러니까
임종석 정사는 맞아요. 자, 돌 던지던 사람이다. 어? 윤희숙 컬럼비아에서 경제학 박사 받고 KD에 있던 사람이다. 이걸로 간 거예요.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당대표가 할 수 없는 얘기냐. 윤희숙을 띄운다는 것보다는 우리는 경제 전문가를 보내서 경제를 살리려는 후보를 냈는데 민주당에서 거꾸로 뭐 경제에 별로 식견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경제를 살린다고 나오니 이 둘이 붙으면은 어떻게 될까요? 라고 얘기한 거를 사천이니 뭐니 얘기 지금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얘기가 너무하죠. 아니 역대 총선에 어느 당대표가 아니면 어느 비대위원장이 공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시기에 경쟁자 중에 한 명을 그렇게 이 사람이 경제 살릴 수 있는 적임자고 야당에서 거론되는 누구는 돌멩이만 던지던 사람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냐고요. 그건 언급 제가 잘 자체가 기억은 안 부적절한 나요. 건 맞는 거지. 그게.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.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분이 경제 살릴 분입니다. 돌 던지는 사람과 같아요. 실컷 얘기했는데 나중에 경선을 공정하게 치러보니까 이분이 안 됐어. 그러면 제가 이분으로 살리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분이 안 됐네. 아니, 저분이 또 잘 살릴 거예요. 그때 요거 이제 모양이 판단에 우스워지니까. 따르는 거지. 지금 그걸 가지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정하지 않다. 그러니까 그런 게 그거는 약간 구성립이니까 사실상 여기다 힘을 완전히 아니 실어준 그렇게 거예요. 그렇게 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. 잠깐만 제가 경선 룰이 뭐 일반 여론조사로만 할지 아니면 당원 투표가 포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비대위원장이 한 사람 얘기를 그렇게 세게 하면 확실하게 당원들한테는 사인을 준 거 아니에요? 우리 당 후보는 이 사람이 적절하다고 적어도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전달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.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그런 경선 투표에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하여금 우리 당 후보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사인을 직접적으로 준 거죠. 그게 어떻게 공정한 네. 경선이 돼요? 전형적으로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옛날 노론 방식의 고루한 해석이에요. 노론. 그 발언을 그건 안 상식의 했다고 해서 문제지. 그 발언을 안 했다고 하면 윤희숙을 모르고 권 의원을 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. 아니, 그러면 뭐 역대 당대표가 뭐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고 그렇게 따지면 어느 당대표가 대한노인회장이랑 방송에 나가서 티격태격합니까? 그러니까 해야 돼요. 일단은 국민의힘의- 잠시만요. 요 얘기는 이제 잠깐만. 여기까지 내가 두분 다 국민의힘에 정 하셨으니까. 떨어진 게 이런 거야. 너무 억지를 부려.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지. 윤희석 대변인에게 정 떨어진 건 아니죠. 국민의힘에. 국민의 심에. 네.